네, 안녕하세요. 넥스트JS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넥스트JS 들어온 느낌이에요. 네. 그동안에는 리액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리액을 이렇게 뜸을 들였을까? 리액으로. 넥스트JS 튜토리얼인데.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넥스트JS의 어떤 뭐랄까 넥스트JS가 얼마나 리액에 많이 의존하고 있나? 그래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액을 모르거나 리액이 없는 넥스트JS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넥스트JS의 고급 기능을 좀 알기 전에 넥스트JS 기초를 좀 알아야 된다. 당연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코스 시작하기 전에 이게 이제 뭘 얘기했냐면 리액이 얼마나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상대적으로 unopinionated, 그러니까 뭔가 편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렇게 자기만의 고집이 있는 게 아니고 주장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액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리액이 물론 클라이언트 UI 프레임워크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리 UI 프레임워크이라고 해도 또 나름 또 고집을 피울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뭐 파이썬 아니면 안 돼. 예를 들면 나는 뭐 예를 들면 장고 아니면 안 돼. 뭐 나는 왜 장고 파이썬 얘기만 듣지? 뭐 예를 들면 나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노드 특정 버전이면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떤 디렉토리 구조도 이렇게 안 만들면 난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넥스트JS는 그 점을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점을 파고들었다. 어, 내가 한데 한편으로는 리액은 뭐 물론 아주 없진 않지만 거기에 이런 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전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UI뿐 아니라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건 사실이기도 해요. 네, 리액 자체의 태생이 시작이 거기서 들어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할 때 나는 뭘 하겠다라는 거가 중요할 수 있잖아요. 리액의 시작이 웹 UI 프레임워크였으니까 그런 그거죠. 넥스트JS는 태생이 지금 시작부터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로 UI를 만드는 거로 그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좀 더 다른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게 됐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넥스트JS가 또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최적화를 한다고 그랬죠. 어떤 최적화냐면은 개발 프로세스와 최종 애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다음 섹션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different staging이라고 부르죠. 뭐냐면은 stages, 환경, 그다음에 네 코드가 어디서 실행되는지, 이거 언제 실행되는지, 그다음에 화면의 렌더링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디서, 죄송합니다. 자꾸 왜 진짜 딴 얘기하지? 똑바로 봐야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너의 코드가 어떤 환경에서 실행되는지, 그래서 개발 환경이냐, 프로덕션 환경이냐, 뭐 이외에도 더 환경을 세분화하는 경우 있습니다만, 적어도 Next.js는 이 두 개만 필수적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코드가 언제 실행되냐라는 건데, 여기서 빌드 타임 때 실행된다, 런 타임 때 실행된다라는 거는 약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코드가 런하면 런타임 아니에요? 라는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또 흥미로운 점이죠. 그다음에 웹이 빌드 타임이라는 게 있나? 라는 생각도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리액도 이 과정에서의 파운데이션 과정의 초반에 리액을 다룰 때에도 index.html에다가 직접 짰었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는 빌드 타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JSX를 다뤄야 될 때, 써야 될 때, 브라우저가 JSX를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바닐라 JS로 변환하는, 플레인 JS로 변환하는 작업이 사실은 브라우저에서 일어나긴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타입을 지정하면서. 근데 어쨌든 명시적인 빌드를 우리가 프로세스를 타진 않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 리액 과제 후반부 가면은 index.html에서 index.js로 바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그 테스트 서버 띄우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럼 테스트 서버 띄우는 게 걔가 컴파일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컴파일을 하시는 이제 빌드 타임이 되는 셈이긴 해요. 음. 하지만 그거는 내 코드가 컴파일이 되는 거지 내 코드가 실행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언제 내 코드가 실행되냐의 빌드 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이 어떤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그 실행하기 그러니까 띄우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요청이 들어올 때 이렇게 반응하기 위한 그 과정이 아닌 그 전 단계에서 내 코드가 실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게 저도 기대가 되네요. 이게 무슨 소린지. 그 다음에 렌더링이 어디서 일어나냐는데 여기서 이게 또 사실 앞으로 좀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 문서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다룰지 모르겠는데 리액 18이 나오면서 서버 컴포넌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적분을 보고 매우 담대하다. 영어로 얘기하는 오데이셔스하다라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 개발을 프로그래밍을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으로 하게 된 시점이 자바가 그동안에는 자바라는 기술이요. 우리가 지금은 자바 하면 다 서버 쪽만 뭐 주로 사용하시지만 최초의 시작이 서버 쪽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모르겠는데 94년에 애플릿이 나오고 그 뒤로 이렇게 쭉 자바가 발전되면서 서버 쪽으로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바를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다가 점차 이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기술,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 근데 크로스 플랫폼 자바가 크로스 플랫폼이었어? 라는 생각이 제가 워낙 자바를 그냥 리눅스에서만 돌리니까 대부분은 물론 맥에서도 돌고 윈도우스도 돌리까 하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그 자바의 크로스 플랫폼한 특징, 그 다양한 OS, 지금의 서버 OS는 거의 리눅스로 천하통합이 되는 느낌이지만 예전에는 좀 덜했거든요. 그게. 그래서 다양한 그 서버 OS, 뭐 유닉스 다양한 버전들도 있고 뭐 윈도우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기에 다 포팅이 되는 잘 돌아가는 그런 언어로서의 자바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쉽게 하면 서버 쪽으로 시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자바를 좀 다시 제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99년? 그때쯤에 98년 말. 그때 이제 일명 서블릿이라고 해서 이제 나왔죠. 근데 지금 이 서버 컴포넌트를 보면은 그 시절이 떠올라요. 무려 20년까지는 아닌가? 맞나? 지금 23년이죠. 제가 20년, 23년, 23년, 03년, 98년. 그러니까 25년이네요, 벌써.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게 떠오르네요. 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발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 사실 프로덕션 환경을 우리말로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프로덕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브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가 쓰는 환경, 실제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한 환경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은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개발 때는 너의 애플리케이션을 로컬 머신에 한다. 여기서는 이제 이 맥락에서는 디벨롭먼트 환경은 개발 환경은 로컬 환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프로덕션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들한테 쓸 수 있게 배포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로컬이라고 보기 힘들죠. 프로덕션은 웬만해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발 상황이 있다는 개발 스테이지라고 할까요? 개발 스테이지에서는 넥스트에이스가 개발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경험을 뭐 최적화를 하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뭐 최적화한다. 그 다음에 개발 경험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빌트인 태스크 때 ES 린트 인티그레이션이 있고 패스트 리프레시가 있고 등등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개발할 때 편의성을 좀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뭐 그죠? 자, 그렇지만 프로덕션일 때는 지금 개발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용자를 위해서 최종 사용자를 위해서 이제 또 최적화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변환해서 빠르게 돌아가게 하고 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각의 환경은 다른 고려와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옮기는 거에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컴파일되고 번들되고 미니파이되고 코드 스플릿되고
그러니까 개발 시에는 할 일이 없는데, 이제 프로덕션 나가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여기서 이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컴파일은 아니, 뭐, 별거 아니고, 특히 이제 타입스크립트 쓰는 경우에는, 그죠? 이런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번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개발할 때 파일을 좀 쪼개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로 묶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로 좀 동체 있게. 미니 파일은 이제 이걸 뭐 어글리 파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어글리 파일은 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미니 파일 하는데 그 자바스크립트의 좀 특징이죠.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는 바이너리라는 게 사실상 뭐 현재로서는 그렇죠.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바이너리라고 하니까 진짜로 그 최종적인 실행 코드 뭐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여러분들 어셈블리 떠올려도 되고 뭐 인스트럭션 코드 생각해도 되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뭐 어셈블리라고 해서 모릅니까? 사실 뭐 다 그 CPU마다 아키텍처가 있고 인스트럭션 셋이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좀 머리가 아플 뿐. 그 코드가 한번 노출이 되면 코드 이해하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노출이 쉽다고 그래서 뭐 망했네 뭐 이런 건 사실은 다른 데도 다 비슷한 거죠. 그럼 다른 애들은 다 어떻게 하나? 어떤 식으로든 그걸 또 한 번 또 쉽게 노출이 안 되게 하죠. 예를 들면 iOS 같은 경우에는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명된 키가 없으면 그 코드를 아예 이렇게 풀지 못하게 뭐 이런 식으로 OS 수준에서 강력하게 하거든요. 어, 어, 그래서 게임 쪽도 보면은 뭐 많잖아요. 그런 솔루션들. 저 이름은 잘 못 외우겠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그 핵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또 부지런히 깨시잖아요. 그죠?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미니마이즈 정도 해서 변수 이름 같은 것 좀 한 글자로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자바스크립트는 의미가 있는 게 어쨌든 서버에 저장돼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네트워크 타고 나가서 브라우저 위에서 돌아야 되니까 네트워크 타는 속도나 로딩하는 속도에서는 이득이 있죠. 아무래도 코드가 최소화돼 있으면. 네, 그런 거고요. 코드 스플릿은 약간 느낌상으로는 반대거든요. 번들이랑.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자, 뭐 자세히는 안 하고 일단 계속 나가겠습니다. Next.js가 코드 변환에 많은 일들을 한다. 그다음에 그 하부 구조에서 애플리케이션이 프로덕션 가기 편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Next.js가 우와 러스로 내가 컴파일러가 있대요. 오, 네, 그렇군요. 재밌네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좀 의아하긴 해요. 왜냐면은 코드 변환이 저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수준은 타입스크립트 수준인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넥스에서를. 그래서 근데 이게 말로 따르면 얘네 말에 따르면 뭐가 엄청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변화는 뭐 빙산의 이야기고 문서 느낌상으로 약간 그런데요. 뭐 그랬으면 왜냐면 이미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는 MS에서 만들어서 주는데 굳이 본인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자 알겠습니다. 자 어디 한번 다음 중에 프로덕션 억제적 카 프로세스가 아닌 것은 앞에 나왔잖아요. 네, 고맙다.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컴파일링이 뭐냐? 좀 바로 나오네요. 컴파일링이 뭐냐? 어, 여기 보시면 개발자 친화적인 JSX나 TypeScript나 뭐 ES 뭐 6, 7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개발자들의 생산성, 효율성과 확신성을 올려주겠지만 어쨌든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이 되긴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런 거죠. 네, 음, 네. 이렇게 작성된 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컴파일은 개발 스테이지에서 일어나고, 뭐, 코드 막 하고, 그 다음에 빌드 스텝에서도 일어난답니다. 그렇군요. 자, 너의 애플리케이션이 왜 컴파일이 돼야 되냐? 코드가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변환이 돼야 된다. 영어로 해석이 돼야 된다. 그치,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파일 하나로 어, 난처하게 만들어주진 않네요, 문제가. 그죠? 자, 미니파잉은 뭐냐? 미니파잉 여기 보면은
개발자는 코드를 사람이 읽기 편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추가 정보가 뭐 주석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리고 뭐 스페이스 여기 보면은 코멘트 뭐 이렇게 잡다한 뭐 여러 줄로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미니파이 하면 다 필요 없고 최소화하는 거죠, 코드를. 그죠? 정말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만 최소화하는 거죠. 대단하네요. 컴마 스페이스도 없어요. 한 글자도 없네요, 진짜. 대단하다. 여기 보시면은 미니파잉은 리무 지우는 거죠. 필요 없는 코드 포매팅과 코멘트를. 코드의 기능은 전혀 변화가 없이. 야, 그래도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극대화한다. 네, 파일 사이즈를 줄여서. 자, 그래서 제 텍스트에서는 자바스크립트 CSS가 자동으로 미니파이 된답니다. 프로덕션을 위해서 개발용은 딱 필요 없고, 그죠? 자, 그래서 미니파이에서 리무브에서 스택스 문법, 하이라이팅 프롬 유 코드. 이거 고민되는데요? 신텍스 하이라이팅이 오직 개발 때만 필요하다. 신텍스 하이라이팅은 개발 그 편집기에서 제공하는 거지 그 개발 이게 아니다. 이거 틀리면 엄청 쪽팔릴 것 같은데. 그래도 소신껏 밀어붙일게요. 코드 에디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텍스 하이라이팅은? 그죠? 어우, 이거 안 풀어야겠다 이제는. 자, 번들링. 오늘 좀 많이 나가는데요. 지금 16분쯤 됐는데 번들링, 스플릿, 빌드타임, 런타임. 일단 번들링도 볼까요? 번들링은 모듈로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모듈로 나눈다는 거죠. 브레이커범 나눈다는 거죠. 모듈, 컴포넌트, 펑션.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의 더 큰 부분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익스포팅 내보내고 뭐 들여오고 하는 이런 인터널 모듈을 그다음에 익스터널 한 것도 있죠. 외부 모듈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파일 디펜던시를 만든다. 그렇죠. 이거 무시무시하죠, 사실. 번들링은 뭐 하냐면 이런 거를 디펜던시를 잘 조절하고 그다음에 합치고 그래서 최적화된 브라우저를 위해 최적화된 걸 만든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은 웹페이지를 방문할 때 유저가 웹페이지 방문할 때 파일을 요청하는 개수를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게 어쨌든 브라우저로 가야 되니까요. 브라우저로 가야 되니까 브라우저로 갈 때 최소한의 파일로 가게 하는 게 목표인 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JS가 TS, 뭐 TX 난리 났죠, 그죠? 근데 어때요? 하나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컴파일과 번들링의 그 뭐냐? 컴파일은 너의 의존성을 모으는 거고, 번들링은 개발성을 파일로 최적화된 걸 합치는 거다. 컴파일은 코드를 뭔가 브라우저가 파스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고, 번들링은 의존성을 알고, 위에도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밑에가 약간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얘기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 마지막 할게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코드 스플리팅이 뭐냐? 코드 스플리팅은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의 너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페이지로 만들어서 다른 URL에서 접근을 시켜준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는 고유한 엔트리 포인트가 된다. 너의 애플리케이션에. 코드 스플리팅은 애플리케이션의 번들을 더 작은 청크로 해서 각각의 엔트리 포인트의 청크로 하게 접근 요구되는 걸로 바꾼다. 이거의 목적이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로드 시간을 줄인다. 그 페이지 로딩에, 그 페이지 동작에 필요로 한 코드만 로딩하게 한다. 이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사실상 Next.js 하는 기능으로 처음 알았거든요. 번들링까지는 알았는데, 번들링도 그렇게 막 하진 않았는데, 스플리팅도 하는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번들이라고 한다면 통 애플리케이션. 그거를 조각조각 내서 예를 들면은 A 페이지는 요만큼, B 페이지는 요만큼, C 페이지는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빌트인으로 돼 있대요. 야, 그래서 페이지스 안에 있는 각각의 파일은 자동으로 코드 스플리팅이 된대요. 야, 그래요? 그래서 페이지들 사이에 공유되는 코드는 또 다른 번들로 다 스플리팅이 돼서 리다운로딩을 할 필요가 없게 한다. 와, 이것도 대단하네요. 초기 페이지 로딩 이후에 넥스트에서는 프리로딩 코드와 다른 페이지를 프리로딩 할 수도 있는데
또 너가 그 페이지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엄청난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이나믹 임포트는 다른 방법이다 해서 수동으로 스플릿을 해서 이니셜리 로딩했대. 네. 스태틱 임포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코드로 임포트를 하는 거죠. 코드 로직에서. 자, 좋은 기능들이 이렇게 있었군요. 굉장히 좋네요. 왜냐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번들링을 해서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파일 요청하는 횟수가 많으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유저 경험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그 좋게 하자고 덩치를 크게 그 덩어리로 이렇게 합쳐놨더니 그 덩어리 하나 로딩하는 게 또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가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로딩을 빠르게 해주려고. 왜냐면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벌벌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귀찮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화면에 뭐라도 나와야 되니까,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청크 스플릿을 한다. 오, 대단합니다. 자, 코드 스플리팅의 목적이 아닌 것은 초기 로딩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엔트리 포인트 어떤 진입을 사실은 여러분들 어떤 굳이 막 URL까지 외우진 않지만 많은 사이트들은 그 사이트로 진입할 수 있는 URL이 한 개만 있지는 않아요, 대체로. 그죠? 그래서 URL이 여러 개 있으면 그 URL 하나하나가 엔트리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 브라우저로 그 사이트 접속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그 페이지가 그러면 그 URL은 그 URL에 걸맞는 페이지가 있을 테고 그 페이지를 화면에 그리기 위한, 채우기 위한 필요한 코드만 로딩을 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복되는 코드를 지우는 거는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죠? 아리까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한 20분 정도 했는데요. 빌드 타임, 런 타임을 할까 하다가 약간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죠? 스테이징하고 그 뭐였죠? 스테이징하고 죄송합니다. 디벨롭먼트하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2번에서 지금 그 쭉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Next.js 네, 여기죠. 여기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나열을 쭉 한 거예요. 개발 그러니까 코드가 컴파일되고 번들되고 미니파이드 코드 돼야 된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from development to production 할 때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development 때는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그죠? 이 정도까지 할 건 아닌데,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컴파일은 developer friendly, 요것도 약간 여기 보시면은 뭐냐 컴파일이 개발 스테이지에서 일어난다잖아요 코드. 근데 보면은 역시 컴파일은 개발 시에도 일어나지만 개발 스테이지도 일어나죠. 프로덕션 스테이지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할 때도 사실은 브라우저가 이해를 하는 코드가 나와줘야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빌드가 돼서 뒤로 이제 뭐죠? 번들도 되고 뭐 스플릿도 되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은 당연히 그 빌드나 뭐죠? 번들이나 뭐 이런 거 되기 위한 대상이 미니파이랑 뭐 이런 것들은 대상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잘 도는 코드여야겠죠. 그래서 순서상 당연히 프로덕션 때에도 컴파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니파잉 하고 번들링 하고 그 다음에 코드 스플리팅 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다만 개발 시에는 개발 환경에서는 컴파일링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